예, 시장의 주요 변수들과 이벤트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정리해드렸던 아베 사인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지금 일본 언론뿐만이 아니라 서양 쪽 해외 외신에서도 계속해서 속보성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니케이 지수는 오늘 강보합권 유지를 하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2%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아가지는 않고 있고 약간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비를 하시되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큰 영향은 없다. 니케이 지수만 지금 좀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외 변수들과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과는 잭슨홀 미팅 얘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바랬었던 평균 인플레 목표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도 나름 만족은 하는 모양새인데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잭슨홀 미팅에서 나왔던 평균 물가 안정 목표제 도입 공식화, 이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완전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2% 물가를 초월하는 그런 기간에서도 조금 유동성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 현상이 너무 심화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경기를 부양하기가 더 어렵다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부양하기 어렵다는 것을 좀 시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데 좀 힘을 보태준다. 그러니까 조달 비용을 좀 완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평한 것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평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발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다가오는 이제 9월 FOMC에서 언급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이제는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는 9월 FOMC가 보다 더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잭슨홀 미팅에서의 이런 것은 좀 이제 더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좀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잭슨홀 미팅을 평가해 볼 때 일단 매파적인 발언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점, 그리고 현재와 같은 풍부한 유동성이 당분간 더 유지된다는 그런 점에서 일단 증시 전반의 부정적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엄청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부정적이진 않다. 그리고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추가적인 부양 정책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좀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잭슨홀 미팅과 관련된 평가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우리의 국내 상황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가장 심각할 것 같은데 만약에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더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전히 3단계 시행에 대한 가능성이나 불안감은 좀 남아있고 물론 중간에 2.5단계 얘기도 나옵니다만 하다 보면 경제계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장에 네. 얼마만큼의 파급으로 다가올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 좀 전에 오후 들어서 시장이 한번 밀렸었는데 지금 2.5단계라고 속칭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정부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시까지만 식사는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배달을 해라. 그리고 지금 영업을 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좀 더 확대시키는 정책을 한 8일 동안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다시 다 반등한 상황인데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되면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셧다운 개념이 아닌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중시설 이용은 제한되지만 소규모 시설은 그대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물론 영업 단축은 되겠지만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서구 것과는 좀 차별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시행이 된다면 소비라든지 생산 모두 다 위축될 것은 분명한데
그래도 생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인프라를 많이 확대했고 그다음에 시행해서 좀 적응을 좀 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은 소비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률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훼손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실시 구간이라든지 기간 또는 실시 범위, 뭐 지역에 따라서 좀 가변적이긴 하지만 아주 엄청나게 뭐 경제 성장률을 훼손시키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도권 3단계가 뭐 2주 동안 시행되면 경제 성장률이 한 0.2%포인트 하락하고 한 달이면 0.4%포인트 이것이 만약 전국으로 확대되면 0.8%포인트 이상 하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4분기부터 뭐 경제 회복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여기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추가 지원 대책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충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측면에서 보면 부양책에 사실 요즘 가장 큰 키워드였기 때문에 오히려 부양책에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좀 불안한 감 그리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변동성은 더 심화될 수 있겠지만 실시 이 초기가 좀 지나간다면 오히려 기대감이 나오면서 빠르게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많이 실시가 된다면 이동 제한, 재택근무가 더 확대 실시되는 것만큼 지금 뭐 아시다시피 언택트 관련주들 특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시장에 대한 영향력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고 호재거리 하나 더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6개월. 빠르면 8월 말에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정말로 좀 발빠르게 나왔고 과연 이번 뉴스를 통해서 개인들의 유동성이 다시 한번 터져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공매도 금지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하게 거의 탑 수준의 그 상승률을 보인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그런 역할을 한 거에 공매도 금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금지 자체 이게 연장한 것이 이게 증시 상승을 촉발하는 큰 재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사실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그런 것을 앞두고 사실 비중을 축소한 것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불확실성을 조기에 지금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크게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성장주 같은 경우 공매도 제기가 된다면 사실 9월에는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사실 요즘 주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을 또 감안해도 역시 증시 안정화에는 도움이 된다. 일단 6개월 연장으로서 일단 당분간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현상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증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증시 급락을 제한하는 역할과 함께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로서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봤고 그 다음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해하는 거기도 한데 첨생법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는 기사들이나 경우들이 많은데 글쎄 이게 즉각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투자 전략이란 걸 지금 세울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어서 네네. 글쎄요 수혜주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슈 시행 이전에 상승을 했다면 이제 오늘로써 좀 재료는 소멸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에서 이제부터 좀 수혜주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로 투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첨생법이 첨당 재생 의료 및 첨당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사실 개발에서 허가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바이오 의약품 그런 것을 3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게 되는 건데 결국 수혜는 줄기세포, 면역세포, 체세포, 그다음 이종장기 이식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들 종목들이 상당히 단기간에 상당히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생법이 시행된다면 이들 기업들의 기업 가치는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뭐 아직까지 주가 상승이 좀 덜했던 종목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보고서도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서의 재료는 이미 좀 소송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의약품 개발을 좀 더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투자 역시도 좀 긴 호흡으로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면서 일단 이 재료는 선반영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접근하지 않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첨생법과 관련해서 역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증시 다음 주가 이제 9월이잖아요. 예, 9월 증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은 좀 어떤 팁이 가능할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9월 전략에 대해서 사실 뭐 증권사들 리포트를 뭐 조금 지금부터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네. 9월 달이 되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현재적으로 보면 9월 지수에 대해서 크게 뭐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그런 리포트는 뭐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9월 지수 형태는 뭐 박스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뭐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현재 증시를 이끌어 크게 상승시킬 만한 그런 호재성 재료가 지금 가시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박스권 형태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변수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아직도 지금 있고 여기에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산, 뭐 이렇게 확대 적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하락 구간에서 박스권 내에서도 하락 구간에서 머무는 기간이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와 재확산으로 지수가 하락할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부양책이라는 또 그런 호재성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아까도 말씀한 언택트 관련 종목들에 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치주 역시도 많이 급락 시에는 단기 하락에는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언택트 관련해서는 뭐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계속 시장에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꾸준한 관심을 가져보자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치주에 대해서도 단기 급락이 나올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또 9월 증시는 9월 증시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투자 전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본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거의 뭐 1% 안쪽으로 낙폭을 줄이면서 정상화되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소식이 어떻게 들려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니케이 지수와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변동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커지나 싶어서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강보합권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죠. 기관들의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개인들의 유동성으로 이런 지수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 이제 어느덧 훌쩍 다 갔죠. 끝까지 마무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외 변수들이 참 많을 텐데 주말 동안에 좀 환기 잘 시키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